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 과학탐구 영역 강사 박주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 이 자리에 서서 그 덥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 2층을 꽉 채워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보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한 그 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 열정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그 열정과 그 적극성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왔잖아요.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머릿속으로도 막 지식을 많이 쌓아가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경험담 같은 것들 들으면서 아, 나도 지금 저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걸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험 생활을 진짜 똑똑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 가지씩이라도 꼭 느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얘기 나눠볼 거는요. 과목별 학습법 및 그다음에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대일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업은 이제 지구과학과 화학을 둘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EBSI 사이트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수능 화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화학 원 강의에서 저를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좀 잘 나와서 정말 저 사람이 맞는가 싶죠. 네, 좀 예쁜 사진을 넣어왔습니다. 예쁘면 기분 좋잖아요. 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했고요. 자, 그럼 순서입니다. 저와 첫 번째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성공했던 학습법과 실패했던 그런 공부 방법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영역 공통 학습법 수능 과목이 많죠. 국영수, 과사 다 있는데 자기가 보는 그 과목마다 어쨌든 간에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단계별, 시기별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제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 탐구 영역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무료지만 양질의 퀄리티가 좋은 우리 강의들 담고 있는 EBSI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저의 별명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초창기까지 별명이 뭐였냐면 벼락치기의 신이었습니다. 벼락치기의 신. 근데 저기 위에 하얀 제목 보이시나요? 이래도 되는가 싶지만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벼락치기의 신이 통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저게 통했냐면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그때까지는 통했던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벼락치기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단기 기억의 끝판왕입니다. 단기 기억. 저는 수업 시간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외우면 내신 시험 점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식 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 받는 애 그 4명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얘가 공부 되게 잘하나 보다 하셨고 제가 고등학교에 왔는데도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막 엄청난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엄청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근데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과목별로 범위도 많지 않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똑같이 중학교 때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쟤는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듣지도 않고 야자도 안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라고 할 만큼 좀 부러워할 만큼의 성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벼락치기가 오래 가진 못했죠. 자, 1학년 때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지만 그 벼락치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슬프게 이제 끝나고 맙니다. 2학년에 올라가요. 문과 갈 거냐 이과 갈 거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이과를 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너는 성적이 뛰어나니까 이과에 가야 돼 라고 해서 저의 뜻과 상관없이 이과를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1학년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저보다 3월 학력평가도 잘 보고 그다음에 시험도 저보다 좀 더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벼락치기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보다 또 내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성적이 좋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주원아, 선생님은 너한테 거는 기대가 되게 커. 저희 엄마 학교에 오시면 어머님, 주원이는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얘는 정말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최상위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늘 그러니까 상담할 때마다 해주셨어요.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뭐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냥 중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도 아니었고요. 뭐 욕심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도 아니었고 그냥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넌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를 아예 못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점점 올라갈 텐데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열심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어떻게 공부했냐면인데 제목이 이유가 뭐였을까는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할까요? 비례한다. 손. 비례한다. 반비례하는 아닐 거고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한다. 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선은 절대적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는 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비례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을 했냐면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 출신이라서 이게 되게 학구열이 되게 강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는 학원에 다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월수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집에 와서 자기 전에 한 2개 듣고 2강 듣고 자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학원 안 가는 날 10시까지 남아서 야자라고 하죠.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방 메고 집에 가는 거는 밤 10시니까. 게다가 학원은 또 언제 끝나냐? 그때 저 11시 반 막 이때 끝났거든요. 공부 시간 어마어마하죠. 그럼 성적은 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신 성적이라든지 모의고사 등급이라든지 정말 소름 끼치게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말 2개, 3개라도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틀리지 않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야자하면 정말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국어 공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뭐 영어 공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날 친구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케이크를 사다가 막 짝짝짝짝 거리면서 막 놀다가 좀 하다가 영어 듣기 좀 하다가 10시 정치면 가방 메고 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면 나는 아침 일찍 학교에 왔는데 집에 갈 때는 별이 떠 있고 막 달이 떠 있고 이러니까 내가 되게 오랜 시간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우리 딸 오늘도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간식을 주시죠. 저는 간식을 먹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또 듣습니다. 듣고 복습하지 않고 자요. 근데 그걸 저는 또 공부했다고 착각한 거죠. 인터넷 강의 듣는 거는 여러분 공부한 거 아니에요. 강의 듣고 자기가 정리하고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해야지만 그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들은 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그냥 선생님만 공부 더 한 거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멈췄느냐? 저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역시나 나만의 방법으로. 자, 이거 역시 알고 계시죠? 국어가 요즘 국어 정말 지난 수능을 좀 문제를 보셨던 친구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국어는 없었죠. 이것이 국어인가, 과학인가, 뭐 철학인가, 예술인가, 경제인가 싶은 그런 국어인데요.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도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도움이 된대. 갑자기 정리하는 그 정리의 신이 저한테 강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색까지 예쁜 펜을 사가지고 노트를 만듭니다. 어떤 과학 이슈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문학 지문,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있죠. 그걸 또 예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지금 좀 느끼고 계시나요? 정리를 하는 것을 짧게 해서 정말 핵심만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형형색색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시간을 엄청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여고생의 감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노트를 완성을 하긴 했는데 그냥 시간만 많이 들였고요. 너무 예쁘게 꾸미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어는 그렇게 했고 이거 되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수학이랑 과학.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도움된다. 이거는 다들 동그라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언제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냐면 내가 개념이 확실하게 쌓였을 때 그때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념 지금 거의 뭐 100에서 한 50밖에 안 됐어. 근데 문제집부터 사가지고 푼다? 그거 그냥 문제집 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했네요. 그죠? 수학 문제집을 전교 1등이 사는 수학 문제집을 같이 따라가가지고 샀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집을 일단 다 이제 쟁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풀어요. 아직 개념 몰라. 그냥 풀고 채점해요. 뭐 했다고 채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풀고 막 채점을 합니다. 동그라미를 막 쳐요. 근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왜 많은가 봤더니 조금 모르겠는 거는 해설지 잠깐 봤다가 이거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풀고서는 나중에 채점할 때 맞았다. 나 이거 맞았어. 나 이거 아나 봐. 이렇게 어줍잖게 안다라고 착각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안 풀었어요. 나는 아직 개념이 안 됐으니까 지금 나 이거 못 푸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심화 개념까지 하고 나면 이 문제 반드시 풀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아껴뒀어요. 그럼 제가 뭐 한 걸까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서 그거 맞췄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도 해설지를 보고서는 와서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외워가지고 풀면 되는데 우리의 모의고사나 수능은 내가 풀어본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됐었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해서 나만의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랑 사회는 뭐 볼 것도 없죠. 외웠죠. 저는 벼락치기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영어 본문 뭐 24개, 지문 24개 그런 거 외우는 거 이제 껌이었어요, 껌. 그러니까 외우니까 내신은 솔직히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겠죠.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근데 헷갈리니까 이거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다가 꼭 내가 한 건 답이 안 돼.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성적이 또 뚝뚝 떨어지고. 사회, 이때는 내신 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과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사회 과목은 안 받겠죠. 자, 역시나 어떻겠냐. 내신 성적은 좀 올랐어요. 암기 과목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모의고사의 등급은 변동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맞는 공부법 같은데 근데 또 절반은 틀린 공부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저보다 잘하게 된 애들을 좀 자존심 상하지만 좀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를 좀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고 첫 번째로 한 게 이겁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그 과목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시간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과학 시간인데 수학 문제 푸는 애들, 과학 시간인데 학원 숙제하는 애들, 그 다른 과목 시간에도 그 과목 수업 안 듣고 딴 거 하는 애들 제일 많이 혼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놓고서는 학교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 시험은 누가 출제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준비해서 애들한테 가르친 것을 토대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 시간은 그 시간에만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 수업만 내가 막 빠져라 들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원래 수업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집중해서 들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쳐다봐. 내가 너무 열정을 갖고 선생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봤던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나왔어.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정말 잠깐 갸우뚱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 반은 30명이었는데 선생님이 저의 표정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1대1의 수업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그 시간이 재밌어지고 그러한 과목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오르게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요. 선생님들이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 애교 떨고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좀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쉬는 시간. 50분 수업 끝. 쉬는 시간 오죠. 옛날에는 그 시간에 엎드려 잤어요. 자든지 아니면 애들이랑 매점 가든지. 그러니까 매점을 근데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왜 여기 맨날 가는지 몰라요. 1교시 끝나고 가고 2교시 끝나고 가고 이동 수업 갔다가 또 올라오면서 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좀 줄이고 바로 복습했어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바로 복습을 해서 해야 각인이 잘 된대요. 그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3들 여기 많을 텐데 고3 쉬는 시간에 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방금 공부했던 것을 한 번이라도 다시 읽어보는 시간으로 내가 이 연결고리를 찾는, 아까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이나 혹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것에 도전한다. 이게 아까 수학과학 문제집 풀 때랑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죠. 그래야 좀 두려움이 덜하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들 공부를 더 잘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다들 안 가봐서 그렇지 애들도 다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고 어떤 걸 더 해야만 하는지를 꼭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도전하세요.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 시간 많이 걸리지만 이걸 해내야지만 1등급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공부를 해놔야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에 꼭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서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날이 왔습니다. 내신 성적은 여기 상위권이라고 나왔는데 최상위권을 찍었고요. 최상위권 찍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역시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되게 공부를 그래도 선생님들이 기대가 큰 그런 중상위권 학생이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을 보고 따라한 것. 이것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지만 성적이 잘 오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되게 안 나오고, 반대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내신이랑 수능은 차이가 있어요.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능은 어려운 문제.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좀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자료 하나 띡 주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의 가공을 거쳐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이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만 수능에 나오면 그건 당연히 풀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오죠. 그렇죠? 공부하실 때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개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런 게 아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이거 이제 개념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를 읽은 거지. 그 질량 보존 법칙이 화학에서 어떤 문제에 어떤 단계에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 단계와 그 방법을 아는 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는 그게 개념이라고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개념 노트 만들잖아요. 특히나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을 쭈르륵 정리한 노트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문제풀이 방법들.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스킬이 아니에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들. 단원별로 정리를 하시면 반드시 킬러 문제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 복습하는 시간 가져라 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이거예요.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봅니다. 보고 또 봅니다. 보고 또 봅니다. 그냥 텍스트만 계속 읽습니다. 이건 복습의 의미가 없죠. 복습의 의미는 깊이 있는 공부를 더 하라는 거예요. 봤어? 문제를 아까 풀었는데 지금 푸니까 딴 게 보여. 그걸 놓치지 말고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보기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분명히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헷갈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 저도 그랬고 아리까리한데 니은 동그라미 했는데 맞았어. 근데 그거 내가 아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하는 시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내가 여기서 뭐가 헷갈렸는지 이 헷갈리는 걸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정답 맞추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직 많아요. 11월 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하거라. 이건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이 기억번 보기는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까?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게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내가 찾아내면서 이 보기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이 보기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내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똑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뭐 좋은 성적 당연히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 고3이죠. 여러분 고3은 그냥 학교에 가방 메고 가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뭐 하고 물론 못 지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하루 24시간 누구한테는 48시간 절대 아니죠. 그럼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그런 성적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3월 25일이 월요일이라서 날짜를 저렇게 적어봤고 저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어 듣기 짝꿍이랑 같이 들었어요. 영어 듣기 하고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지문 저게 시간이 1개 또는 2개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저기까지 이제 영교시에 끝내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당 과목에 완전히 흠뻑 빠져야 됩니다. 딴 거 안 했어요. 딴 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그 수업만 열심히 들었고요. 쉬는 시간에 이제 매점 가는 횟수를 좀 줄이고 매 시간 복습을 합니다. 복습하고 내가 뭘 놓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심시간은 밥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도 점심시간이 저희는 1시간 1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밥 먹는 거는 밥 1시간 동안 먹진 않잖아요. 밥 한 10분이면 다 먹었거든요. 10분 동안 먹고 나머지 시간 영어 독해, 지문 풀고 해석하고 답도 맞추고 내가 뭐 모르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야자 시간이 다가오죠. 보충 수업 듣고 나면 이제 자율학습 1교시가 다가옵니다. 그때 수학 20문제 풀고 이 20문제가 뭐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20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한 9월 달 이후부터 그러한 거 20개씩 풀었고요.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 수학 20문제 풀고 자율학습 2교시에는 일단 수학은 1교시에 끝났어. 일단은 물론 모르는 건 체크는 해놨지만 그렇게 1교시는 보냈고 2교시에는 과탐으로 가는 거예요. 과탐. 저는 물리1을 선택을 했었어가지고 물리1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한다. 그럼 문제집이 있으니까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원도 수특 저기서 저기까지 이게 3점 수능 테스트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푼다. 그리고 이제 가방 메고 일단 집에 가죠. 집에 가는 동안에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까 자율학습 1교시에 수학 문제 풀 때 헷갈렸던 거. 내가 고민하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수학 풀다가 17번 문제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잠깐 그걸 냅두고 딴 걸 해. 다시 뭔가 집에 가고 좀 쉬는 시간이 오면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은데도 다 떠올라. 그만큼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면서 집에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집에 가잖아요. 씻고 책상에 앉으면 생각이다. 이거다.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거는 계속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뭘 모르는지 잘 적어 놓으시면 그걸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반드시 세우시고요. 단권화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암기사항을 적어 놓는 노트 말고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개념 노트, 자기만의 노트로 만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기출, 학평, 변형 문제를 풀이해보자. 일단 기출부터 푸셔야 되고 기출부터 푸시고 나서 변형 문제를 사설에서 많이들 줘요. 물론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에 시간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 막 여러분들을 현혹하면서 더 힘들게만 만들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수능 특강 강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한데 보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만드는 거 아니고 여기서 화학 선택하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 킬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실 겁니다. 킬러 문제는 19번, 20번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풀이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과정 사이에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대략 한 7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평가원이 선택하는 건 기억, 니은, 띠 그 3개죠. 그럼 나머지 풀이 단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4가지를 스스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처음 접근법부터 끝에 이제 답을 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오롯이 다 100%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를 풀이하라는 건 뭐 사설에서 얻어도 푸셔도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리스트와 나만의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너무 또 정성 들여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뭐 국어 배경 지식 많으면 좋다 해가지고 노트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답 노트 안 예뻐도 돼요. 그냥 내가 뭐 헷갈렸는지만 잘 나만 알아보면 돼요. 자, 그렇게 오답 노트 정리하셔서 선생님들 괴롭히세요. 학교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 아니 가. 이런 선생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있으시다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얘 진짜 얘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할 거예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학교 가면은 1학년 제가 담임은 1학년을 하고 있어서 1학년 애들을 만나고 이제 수업 2학년, 3학년 애들을 만나면 걔네가 질문을 하러 교무실까지 되게 자주 찾아와요. 저는 다 대답해 줍니다. 또 쉬는 시간까지 할애해서 다 대답을 해줘요. 왜냐면 보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간절한지, 얘가 얼마나 지금 똑똑하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보여서 다 도와줍니다.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 제 강의 들어오셔서 화학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법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뭘 잘하고 있는가? 분명히 좀 느끼신 게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느낀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차가 전 영역에 걸쳐서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공통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일단은 단계는 요거예요.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고 기출 및 연계 교재로 넘어가는 것.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대비죠.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거. 제가 여기 적어왔지만 개념은 3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돼요. 큰일 났죠.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3월이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막 강의를 1.8배속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좀 넓게 얘기하면 적어도 학기 초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개념이 여러분 이게 3월 초에 하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개념이 뭔지 얘기했죠.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개념은 수능 그 실전의 날까지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3월이라고 썼다고 또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게 돼요.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적어놨죠. 참 아까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출문제 먼저 풀었다고 수능 더 잘 보나요? 주변의 선배들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출문제나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 오픈했대. 어떡하지? 나 수능 개념 아직 20강 듣고 있는데 괜찮아요. 다 끝나고 오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파악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분석하는 거 조급해하지 말고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도 굳이 언제까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6월 평가원 전에 한 번 훑어보는 정도? 그 정도면은 일단은 최고로 좋은 거고, 더 욕심을 내면은 한 뭐 2번 정도 다시 보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만렙이 쌓아졌다 그러면 실전 대비하시면 되죠.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고 만점 마무리도 나중에 또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로 대비하시면 돼요. 이건 뭐 국어건, 수학이건, 영어건, 과학이건, 사회건 다 똑같습니다.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고,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월까지 저렇게 하면 좋다. 3월부터 6월까지 뭐 저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큼직큼직한 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잘 나눠보면 6월 모평 전후 이렇게 일단 쪼갤 수가 있어요. 개념이나 기출 한번 돌리는 거는 적어도 저 안에 한 번쯤은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7월부터는 정신 없어요, 여러분. 뭐 나중 8월에 또 이제 또 수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웬만하면 좀 스퍼트를 올려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라는 게 저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후반부에는 진짜 수능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7월부터 9월 이때 많은 친구들이 흔들리고 저 때 상위권 애들의 성적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치기도 했거니와 수시 쓰면 아직 안 붙었는데 자기 붙은 줄 알고 노는 애 정말 많거든요. 나 진짜 이름이 막 떠오르네요. 몇 명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아무도 나를 합격시켜주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합격을 하고 싶을 뿐이지. 끝까지 놓지 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고, 꼭 과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학탐구, 탐구 과목의 중요성입니다. 하나 제가 넣어왔는데요. 여기서 표준 점수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점수가 지금 한국사나 뭐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됐고, 국어 영역이 표준 점수 133, 수학, 가영 114 이렇게 나와 있죠. 과탐을 보세요. 화원, 그다음에 생투 64랑 62, 이 두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저거 두 개 합친 것이 국어 혹은 여기 수학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만큼 탐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해도 되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두 과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발 부탁인데 6월 모의평가 보고서 바꾸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한테 오진 않은 일이지만 실제 어떤 일이 제일 많냐면 6월 모평 보고 나서 어려운 거지. 물리랑 화학 같은 게 좀 어려우니까 지구과학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갈아타고 내가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이길 순 없어요. 공부한 양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더 좋겠고요.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안 맞는다. 그러면 잘하는 거 선택하세요. 일단. 그리고 대학 가서 좋아하는 거 전공하세요. 그렇게 또 복수 전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연계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응시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한다. 저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응시자가 많다고 해서 내가 그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빨리 선택하셔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탐구 과목 꿀팁 나와 있는데 수시 수능 최저를 탐구로 맞추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정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학교 3학년 애들도 지금 대학교 간 거 보면 이 두 번째 거 활용해서 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거는 뭐 사회탐구랑 관련이 있는 일이겠죠? 이렇게 대체 가능한 데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꿀팁부터 보고 그러면 나는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일단은 폭을 넓혀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놔야 됩니다. 두 과목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물화생지 있죠. 물화생지. 그래서 이거 다 배웠었거든요. 다 배웠고 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였게요? 지우과학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물리였어요. 물리. 헐. 그래서 근데 이제 화학을 가르치고 있죠. 물리 좋아했고 그다음 화학 좋아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지구과학을 학교에서 제가 원래 화학 선생님인데 화학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근데 물론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저게. 근데 이제 2학년 이과반님 펑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이제 2학년 이과 지구과학 1을 이제 나중에 수능으로 선택할 애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나 지구과학 싫어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 되고 나서 지구과학 공부를 제가 뭐 했겠습니까? 대학교 때나 열심히 했겠죠. 대학 때는 제가 복수 전공을 다 했어야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교사 되고 나선 이제 화학만 하자 이러면서 이제 화학 1, 화학 2, 막 일반 화학 같은 거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가르치래. 그래서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막 진짜 새벽 3시까지 공부했어요. 제가 아마 EBS 강의 완강률 제가 1등일걸요? 지구과학 선생님들 거 다 완강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공부했더니 더 신기한 건 되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머리가 굳었고 그리고 지구과학을 더 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극박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1등급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냥저냥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천체 가르칠 때 정말 죽음이었거든요. 별도 돌고 나도 돌아. 그다음 외행성 내행성 뭐 어떡할 거야 진짜. 회합주기는 뭐니 또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죽을 똥했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지구과학만 하셨을 거잖아요. 우리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아유 선생님이 학교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반 애들 너는 오늘 왜 늦었니? 너는 어디가 아프니? 선생님 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니? 아니 병원은 안 가도 되는데 보건실에 1시간만 그냥 교실로 가. 뭐 이런 거가 맨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업무가 막 쏟아지고 막 과학대회 준비하고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했어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과목이든 다 상관없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물리의 특징, 화학의 특징, 생명과학의 특징, 지구과학의 특징 쭉 써놨지만 저런 거 일단은 다 접어두시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 완벽하게 다져놓고 개념 공부는 3월에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연계규정 분석하시고요. 기출문제 풀고 저건 순서가 좀 바뀌어도 돼요. 병행해도 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수능형 인간으로
학생으로 태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학탐구 과목의 모든 것인데 전 영역을 다 통틀어서 하나만 제가 얘기하자면 아까 지구과학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집중.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초집중.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게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어려운 문제 다들 접근해서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저 때도 EBS를 봤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이 훨씬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고3 커리큘럼. 옛날에 저는 그냥 고3 됐으니까 나 뭐 열심히 하겠지라고 하면서 되는 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그럼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커리큘럼까지 쫙 나와 있어요. EBSI 사이트 들어오시면 고1, 고2, 고3에 공부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과목을 강의를 다 들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가 안 되니까 이 약점 공략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신 대비 강좌, 뭐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랑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는 보통 한 고2 정도? 고1, 2 대상? 고3이 봐도 되긴 되지만 고3들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 지금 오픈을 해서 강의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뭐냐면 이제 고3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그 작년, 재작년 수능 완성 같은 것들, 뭐 올해 교재 같은 것들에서 좀 좋은 자료들을 가져다가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저 내신 수특이 그러한 목적에 그러한 의도로 제작된 그런 강의예요. 내신 수특 들으시면서 내신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대비 강좌는 참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커리큘럼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맨 첫 번째가 수능 개념. 이제 저의 수능 개념에도 속속들이 완강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완강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수능 개념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하시면 되고 지금 수능 특강이 진행 중에 있어요. 수능 특강도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가운데 제가 뭘 넣어왔냐면 공부법 Q랑 탐구 선택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클립을 넣어왔습니다. 내가 아직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물화생지 공부법을 오늘 조금 알려주긴 했는데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출의 미래. 기출 너무 중요해요. 근데 급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개념하고 수특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저 기출의 미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파이널이야. 이제 나 실력 말렙 찍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 수시가 비중이 크죠. 그래서 수시를 대비하는 강좌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3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과학과, 뭐 수학과 선생님들이 심화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긴 하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BS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면접도 있고 논술 자기소개서, 그죠? 학생부 전형. 이거 학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미리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 대비 강좌였고 그 다음에 듀나 공감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던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지금 화학 7등급인데 2등급,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 너무 힘든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해요.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고요. 설문조사 세 번째 거 꼼장학생. 저 이거 꼼장학생 저도 보다가 막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태해진 내 자신을 되게 반성하며 저 꼼장학생이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뤄놓은 거예요.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쟤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좀 마음을 다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의 응원 영상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요. 공부법, 아까 학습법 Q 있었고 선물이 기다린대요. 이벤트가 가끔 열려요. 요즘 좀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트 들어오시면서 선물 받아가는 그런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들어가면은 단추라고 해서 맞춤형 커리큘럼, 내 지금 성적을 입력해가지고 어떠한 강좌를 지금 들어야 되는지가 쭈르륵 뜨거든요. 그걸로 활용하시면 되고, 선생님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누구의 홈페이지를 넣었을까요? 저의 홈페이지를 넣어왔겠죠? 저 아까랑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죠? 저 천의 얼굴이에요.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홈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의 목록과 그 다음에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 내가 듣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선생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입 상담실, 이거 정말 자주 활용하게 될 텐데, 저도 고3 때도 그랬고 우리 학생들 상담할 때도 그랬고 학교에서 상담할 때 좀 민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 성적은 여긴데 나는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 있어. 그러면 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사랑이 넘치시는 담임 선생님이라도 이것들아 정신을 차려라, 이제 현실을 직시해라 라면서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좀 힘들다, 나 저거 싫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다 돼요. 상담 하시면 저기 나와 있듯이 답변이 옵니다. 18시간 이내에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오니까 자주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설명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오늘 거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 할 때 내 얼굴 잡혔네 라고 하면서 내용도 기억하고 예쁘게 나온 내 얼굴도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기까지 이제 공부법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EBSI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경험담이었으니까 여러분한테 100% 다 들어맞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라도 내가 저거는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셨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없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응원의 메시지, 떴다, 이거였어요. 4번 눌렀는데 나왔어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3월 학평 보고 충격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엔 큰일을 해냅니다. 우리의 수험생활은 아직 길어요. 그 장거리 레이스 하는 거니까 용기 100배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친구들에게 합격의 그 순간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